유도에 대한 실험이다. 자석이 고일에게 다가가거나 멀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자속의 변화로 인한 전자기 유도 현상. 자, N극이 아래쪽에 있고 P점을 지나는 순간 내려가고 있죠.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이 솔레노이드의 자석의 역할은 N극, S극을 밀어내기 위해서, 다가오는 자석을 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석으로 이제 역할을 하려면 전류가 흘러야 된다, 맞지? 그때 다의 결과가 요 왼쪽으로 치우쳐 있네. 그러면 왼쪽 상황이 NS 자성 역할을 하는 상황이고, 자, 라 실험에서는 S극을 아래로 하고 중심축을 따라서 나에서보다 빠른 속력으로 다가간다. 자, 빠른 속력이라는 말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많이 겪게 만들겠다는 소리고, S극을 아래로 하겠다는 거는 유도의 방향을 반대로 SN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라의 결과가 반대편을 이온 기준에서 반대편으로 치우치고, 그때 돌아간 범위가 세 거니까 얘보다는 좀 더 크다 알겠죠. 그럼 그런 거 옳은 거 찾아라 하면 답은 5번. 그림 가는 막대 자석이 EV의 속력으로 N극이 아래에서 다가온다. 그러면 NS 자성 역할을 할 거고. 자, 나 실험에서는 S극이 멀어지고 있죠. 멀어지는 자석을 당기기 위해서 얘도 NS 자석. 그러면 원형고리에 유도되는 유도 전류의 방향 같을 건데 속도가 V죠. 같은 위치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V니까 절반이니까 유도되는 양도 절반 되겠다. 절반보다는 작겠다. 그치?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가에서 막대 자석에 의한 원형도선에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가에서는 다가가고 있으니까 증가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가에서 나에서 같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에서 막대 자석이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지날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은 거리라는 걸 고정시켜 놓고 속도를 가가 더 많다 해줬으니까 유도 전류 세기도 가가 더 많이 유도되겠다. 그래서 가와 같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니 3번. 유도 실험이다. 자, 일단 자석을 솔레노이드 위에서 자석을 다가오게 만드네요. 자, 그랬을 때 요거 자석의 움직임으로 전자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전류의 세기, 자, 방향에 대한 결과물인데, 자, 자석을 한 개 더 붙였다, 맞지? 자, 그럼 1번과 2번 실험을 비교해 보면 자석을 두 개 붙였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서 자속의 변화가 두 배로 증가해서 전류도 유도가 두 배로 많이 되었다, 알겠지? 자, 근데 극의 방향이 S극이 다가오는 1번 실험에서는 밀어내기 위해서 SN 역할을 할 거고, 2번 실험에서는 N극이 다가오니까 NS 역할을 하면서 역할이 반대가 되었다, 맞지?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 니은과 디귿은 반대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실험에서도 자석 두 개 붙였는데 NS를 붙여놨지. 그러면 N극과 S극이 동시에 다가오기 때문에 유도가 안 되겠죠. 자속의 변화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0이다 이지. 그래서 방향도 없고. 기니디 보면 기억 I0보다 기억은 I0보다 크다 해서 틀리고 유도가 안 되는 거지. 니은과 디귿은 같다가 틀렸지. 반대다 돼야 돼. 디귿 2번 실험에서 자석과 고유 사이에 서로 다가오면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 청력이 작용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 2번. 이와 같이 자석의 움직임으로 전류의 방향을 먼저 줬네요.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이니까 감싸지면 자기장을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든다, 맞지? 그러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근데 자석의 요 아랫면이 다가오고 있는데 얘가 S극, N극으로 유도되는 거 보니까 밀기 위해서 얘는 S극이고 얘는 N극이다. 기니디 기어 원형도선에 통과하는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선속은 다가오고 있으니까 증가죠. 틀렸고. 막대 자석의 윗면은 S극 맞고. 디귿 지면이 원형도선에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자, 이 단어는 항상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준다 했어요. 그 자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원형도선이 자석을 밀겠죠. 이런 식으로 밀어주려고 힘을 주는 거고,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 도선이 자석을 밀면 자석도 도선을 밀어야지. 그러면 도선이 위에서 아래로 눌린다, 맞지? 자, 그러면 위에서 도선이 눌려졌으니까 지면이 떠받치는 힘은 도선의 작용은 중력보다는 커야지. 그래서 이건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림에서 바닥에 수직으로 세운 나무막대에 자석 매달고 자석을 N극을 아래로 해서 가만히 놓았다. 그러면 내려오면서 다가오겠죠. 다가오면 얘를 밀기 위해서
코일은 NS 역할을 할 거다. 자, 그래서 뭐 감싸 지어 보면 전류의 방향은 B로 들어와서 여기 올라가는. 자, B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류가 흘러야 위가 N극이 되겠죠. 자, 기니디 보면 기억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질 때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맞고. 니은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되었을 때 항상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되었단 말은 더 압축이 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정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석이 순간적으로 정지했을 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순간적으로 정지하면 자석에 의한 자속의 변화가 없다 맞죠.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 유도가 안 돼야 돼. 급류계의 최대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전류가 0이다 돼야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바닥에 부딪혀서 튀어오른 자석은 처음 높이까지 올라간다. 항상 이런 식으로 원래 높이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전자기 유도 현상은 전류가 유도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에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항에 전류가 흘러서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처음 높이까지는 못 올라간다가 답이죠. 올라간다 했으니 틀렸지.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철수가 직선도선 주변에 자기장 때문에 유도현상, 전자 유도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자, 원형도선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나 실험에서는 원형도선을 가만히 두고 직선도선의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켰다. 자, 나 실험에서 결과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돼야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하려면 이 유도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겠죠. 자, 근데 이 직선도선의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직선도선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원형도선에 걸려있다. 자, 그러면 얘가 세지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거니까 그게 시계 방향이다 맞지?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증가라고 해야 되고, 자, 다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는 게 아니고 원형도선이 움직이는데 플러스 Y 방향. 그럼 멀어지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위로인데, 자, 위로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자기선속이 약해진단 맞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똑같이 유지되도록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감싸지면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그래서 답은 기역은 증가 반시계 방향이니까 4번. 다시 N극이 아래로 향한 자석이, 자, 얘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P점과 Q점은 고리에서 거리가 같다 했어요. 자, 그리고 유도 전류의 세기는 P점을 지날 때가 Q점을 지날 때보다 작다. 자, 그러면 같은 거리에서 유도가 작게 되려면 속력이 작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V보다 여기서 V가 좀 더 크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가속이 됐다는 소리고, 자, 전류의 방향도 그 P점을 지날 때는 N극이 여기 아랫면이 N극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자석의 역할이 NS였을 거고 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Q점을 지날 때는 S극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S극을 당기기 위해서 SN 이렇게 역할이 바뀌겠네. 그러면 NS 위에가 N이 되려면 감싸지면 요게 B 방향, 그 다음에 밑에가 N극이 되려면 요게 A 방향이다 알겠지? 자, 기니디 보면 자석이 P를 지날 때 골이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NS 역할을 하기 위해서 B 방향 돼야지. 틀렸고. 니은 자석이 P를 지날 때 속력은 자석이 Q를 지날 때 속력보다 작다. 맞죠? 유도가 잘 안 되니까. 니가 자석이 Q를 지날 때 고리와 자석 사이에는 멀어지고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디 4번. 같이 위로 던져진 자석, 통과하고 다시 내려온다. 자, 그랬을 때 P점을 지날 때 속력은 올라갈 때가 내려올 때보다 크다. 같은 P점을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를 비교하면 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잃는 상황이거든. 전자기 유도 상황은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때 속도가 라지 V 크다면 내려올 때 속도는 그 속도만큼은 안 되겠지.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지. 자, 기니디 보면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P에서 자석이 올라갈 때가 같은 위치면 더 빠를 때 올라갈 때가 더 크다. 맞죠? 니은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P에서 자석이 올라갈 때는 N극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밀어내기 위해서 NS.
자, 내려올 때는 N극이 멀어지니까 당기기 위해서 밑에가 S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역할이 반대니까 전류의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도 반대다. 그래서 같다,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자석이 A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은 이 단어는 운동 방향과 반대. 그래서 올라갈 때는 밑으로, 올라갈 때는 밀어주고, 내려갈 때는 당겨주고. 그래서 서로 반대다 해야지. 같다 했으면 틀렸네. 답은 1번 기억.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대해서 고정된 구리관. 자, 구리관 같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소재로 된 관에 자석을 넣으면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자석이 내려가면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위로 힘을 받는다 맞지? 자, 그러면서 자석이 그냥 떨어질 때보다는 좀 더 천천히 떨어질 거다 하는 실험이에요. 자, 기니디 보면 기억. 자석이 구리관 속을 운동하는 동안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감소하죠. 맞고. 니은. 자석이 구리관 속을 운동하는 동안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이지.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동일한 자석의 극을 바꿔서 떨어뜨리면 자석이 구리관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극을 바꾸는 거랑 상관없어. N극을 밑으로 하면 여기가 S가 되면서 밀고 S극을 밑으로 해서 떨어뜨리면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 되면서 또 밀 거예요. 여전히 힘을 위로 받게 만들기 때문에 느리게 떨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돼야지.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전자기 유도 실험이고 급류기가 이제 전류의 방향이 어디로 이제 되냐에 따라서 A 쪽이든 B 쪽이든 이렇게 이제 가리키겠죠. 자, 지금 세 가지 상황. A에서 B, B에서 C, C에서 B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자, A에서 B는 S 위에 자석이 N극이라 윗면이 N극을 했으니까 밑에가 S. 자, 그러면 S극이 다가오는 상황이 A, B 상황이니까 밀어내려고 SN 요게 얘 방향이고, 자, 그 다음에 B에서 C는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S극이 멀어지지. 그럼 반대로 S극을 당기기 위해서 NS 역할을 하는 게 B 방향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C에서 B는 어느 방향인지 우리가 체크해 보려면 C에서 B는 다시 돌아오고 있다 맞지? 그러면 S극이 자석의 아랫면이 S극이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얘를 밀기 위해서 요 SN 위에 AB 상황과 똑같네요. 그러면 AB 상황에서 A 번역을 가리켰으니까 얘도 A 번역을 가리킨다 이거지. 기니디 보면 A와 C는 높이가 같은 높이까지 갈 수 없어. 계속 얘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A보다 좀 작은 높이에서 다시 정지하고 출발하겠죠. 기억은 A 번역 맞고. 디귿. 자석이 B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 자석과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자, B에서 C는 멀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멀어지고 있으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점점 작게 일어나겠지. 그래서 당겨주거나 밀어주는 힘. 지금은 멀어지고 있으니까 당겨주겠죠. 당겨주는 힘도 점점 작아진다. 맞지? 그래서 답은 D 4번. 자, 그림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두 관, 알루미늄관과 구리관에 자석 넣어서 전자기 유도 현상 일어나고, 그럼 천천히 떨어질 거다. 그런 식이네요. 자, 일단은 질량은 똑같이 맞춰놨고, 자, A랑 B 자석의 세기를 우리가 구분을 할 거예요. 같은 알루미늄관에 A, B 자석을 각각 떨어뜨려 보니까 좀 더 느리게 떨어지는 쪽이 3초, B다 맞지? 그러면 B가 느리게 떨어지는 이유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나서 B보다 A보다는 B가 더 센 자석이다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구리관과 알루미늄관을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 같은 자석 A를 썼는데 알루미늄관보다는 구리관에서 천천히 떨어졌네. 그 말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알루미늄보다는 구리에서 더 잘 일어난다. 그러면 가에 오른 것은 일단은 A보다 B가 자석이 센 자석인 거 5초보다는 더 많이 걸려야 돼. 그리고 알루미늄보다 구리가 세니 더 잘 일어나니까 3초보다 더 커야 된다. 그럼 공통으로 가는 5초보다 더 크다 하면 되겠네. 기니디 보면 기억. A는 B보다 약한 자석이다 맞고. 니은. 가는 3초보다 작다 했어요. 틀렸지. 더 느리게 떨어져야지. 그 다음 디귿. 자석이 낙하하는 동안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끊임없이 감소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3번. 그림과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 자, LED가 나와 있다는 말은 전류를 한 방향만 선택해서 흘리겠다는 얘기고, 지금 LED가 빛을 방출하는 순간이 자석이 뒤로부터 내려와서 C를 지날 때,
자, D에서 C로 다시 돌아올 때, 요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 자, 그러면 일단 PN 접합 다이오드 방향을 보고 전류가 허용되는 방향이 이 방향이다, 맞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감싸지면 이 솔레노이드가 자석의 역할을 NS 이렇게 자석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 자석이 지금 여기가 X고 얘가 다가오고 있다, 맞지? 다가올 때 그런 식으로 자석 역할을 한다는 건 밀기 위해서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다 이거지. 그래서 자석의 X 부분은 N극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A로부터 내려온 자석이 솔레노이드 지날 때, 자 X가 N극이라 했으니까 지금 N극이 다가오고 있지. 다가오고 있으면 밀기 위해서 또 이런 자석 역할을 할 거니까 같은 자석 역할은 같은 유도 전류 방향이다. 그럼 빛이 방출된다, 맞죠? 그 다음에 D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A와 D 계속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A가 처음이고 D가 반대편에서 다시 돌아오는 점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 더 크다 돼야지.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전자기 유도 실험이고 자석 떨어뜨리는 실험인데,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하고 N극을 밑으로 해서 자석을 떨어뜨렸더니 일단 실험 다에서의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라로 유추해보란 거네. 마로. 자 라에서는 뭘 바꿨냐면 스위치를 B로 바꿨어요. 그러면 다이오드 쓰겠다는 거고 한쪽 방향의 전류만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자석의 극도 S극을 아래로 했네.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에서 결과가, 자 일단 다이오드가 나왔으니까 다이오드가 허용하는 전류의 방향이 순방향 방향이 이쪽이다, 맞지? 그러면 전류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로 들어가고, 그러면 감사 지어보면 이 솔레노이드가 N극 S 요런 자석 역할을 할 때가 전류가 허용되는 방향이다. 그래서 전류가 일단은 흐른 상황이 됐다 이거지. 근데 지금은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해서 떨어진다 했으니까, 자 S극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NS로 유도하지 않을 거거든. 자 자석이 통과하고 나서 지금 위에가 N극인데 멀어지면 이 자석을 당기기 위해서 요런 자석 역할을 솔레노이드가 수행하면서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를 거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마의 결과에서 요 상황은 자석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자석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PN 접합 다이오드가 옆방향으로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전류가 허용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다의 결과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일단은 다는 직선 A 스위치 연결했기 때문에 도선이기 때문에 전류를 양쪽 방향 다 허용할 거야, 맞지?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요건데, 마이스 결과를 보면, 근데 자석의 극이 원래는 N극이 아래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도 반대로 뒤집어져야 될 거니까 둘 다 허용을 하되 요런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될 거다 이거지. 그럼 요런 빨간색 그래프를 찾으면 답이 5번 이렇게 되겠네. 같이 고정되어 있는 동일한 솔레노이드 A, B에 저항 매달려 있고, 자, 자석이 N극이 앞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A점과 B점과 C점을 지날 때 일단 모든 상황에서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을 물어보면 항상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 그러면 자석은 계속해서 A, B, C를 지나서 오른쪽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 자석은 힘을 왼쪽으로 받아야 돼요. 어떤 솔레노이드든 자석을 힘을 왼쪽으로 주고 있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자석의 속력은 계속 점차 느려질 거야. 수평면이잖아, 맞지? 그러면 전자기력으로 계속 느려진다. 그래서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하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자석이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자석의 운동 방향과 항상 반대. 틀렸고. 디귿 P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자 P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랑 Q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는 뭐 크게 어렵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P의 입장에서는 자석이 솔레노이드 정중앙을 지날 때, Q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자석의 솔레노이드 정중앙을 지날 때에 대해서 그냥 대답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서 그래도 초반부인 P의 중심을 지날 때의 속력이 Q의 중심을 지날 때보다는 조금 더 빠를 거거든. 그럼 속력이 조금 더 빠른 상황이니까 유도가 더 잘 될 거고, 그래서 P의 최대값이 Q의 최대값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D가 2번. 자 그림에서 빗면에서 자석 내려오면서 전자기 유동성이 일어나고, 자 PQ는 솔레노이드의 중심 축상에 있고,
자, 전구의 밝기는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더 밝다 했으니까 일단 P를 지날 때 전자기 유도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봅시다. 기억. 솔레노이드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P를 지날 때가 더 크다. 그러니까 더 밝겠지. 맞다. 그 다음에 니은.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P를 지날 때 방향만 보면 되니까 P를 지날 때는 다가오고 있죠. S극이 다가오니까 얘는 S극 밀기 위해서 SN 이런 역할을 할 거고, 자, Q 지점을 지날 때는 멀어지고 있는데 N극이 멀어지고 있잖아. 멀어지는 N극을 당기기 위해서 NS 자석 역할을 할 거니까 역할이 반대네. 그러면 전류,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도 반대다. 맞죠? 그 다음에 D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끊임없이 감소한다. 그래서 PS가 QS보다 작다. Q가 더 작다 해야지. 틀렸네요. 그럼 답은 기니 3번. 는 경사면에 금속골이 고정하고, 자, 자석이 내려오는 상황인데 S극이 아래 또는 N극이 아래, 극이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금속골의 역할도 반대겠지. 자석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밀기 위해서 SN, NS 역할. 자, 기니디 가보면 기억. 가에서 자석은 PSQ까지 등가속도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은 중력만 받았을 때 하는 운동이고, 지금은 계속 고리하고 가까워지면서 그 자기력, 전자기력, 전자기도로 인한 전자기력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받고 있는 상황이지. 요 힘이 계속 변할 거니까 힘이 일정할 때 하는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다. 그렇지? 니은 자석이 Q를 지날 때 자석이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가에서 나에서 서로 같다. 자기력의 방향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 그래서 두 상황 모두 내려오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로 뒤로 힘을 받을 거다. 맞죠? 그 다음에 D가 자석이 Q를 지날 때 금속골이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금속고리의 자석의 역할에 따라서 반대가 됐으니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도 반대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디 5번. 다음은 자성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일단 강자성체, 상자성체 둘 중 하나고, 그러면 기억을 하냐 못하냐의 상황이 있고, 자, 나와 다는 실험에서 각각 그냥 A, B를 H 높이에서 떨어뜨려 봤고, 그 다음에 자기장에 놓고 자화를 시킨 후에 다시 떨어뜨려 봤네. 그러면 강자성체는 기억을 하니까 자화가 될 거고, 그럼 느리게 떨어질 거고, 자석이 됐으니까. 상자성체는 상관없이 똑같은 시간이 걸릴 건데, 실험 결과 보니까 A가 낙하 시간이 나와 다해서 같다. 그러면 A가 상이네요. 상관이 없다는 소리고, B가 강자성체다. 그러면 낙하 시간은 다해서 좀 더 좀 더 길어졌겠지. 기니디 보면 기억. A는 강자성체다. 틀렸고, 그 다음에 나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건 나에서보다 다에서 더 길다. 시간이 더 길게 걸린 거 맞죠? 그 다음에 D가 다에서 B가 코일과 가까워지는 동안 코일과 B 사이 가까워지는 동안은 밀어내는, 그래서 밀어내는 자기력이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2D 4번. 다음은 전자기도에 대한 실험이다. 자, 자석 떨어뜨리면서 Q에서 전자기도 현상이 일어날 거고, 전류가 흐르면 P에 이제 그 전류가 이제 통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핸드폰이 어플을 통해서 뭔가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한다. 자, 근데 자기장의 세기의 최대값은 나에서가 B0, 다에서가 1.7B0, 좀 더 커졌는데, 자, 속력만 어떻게 했더니 전자기 유도 현상이 잘 일어났다 이 소리니까 속력을 증가했다 뭐 이거죠. 기니디 보면 기억. 자석이 Q에 접근할 때 P에 전류가 흐른다. 맞죠? Q에 접근하든지 멀어지든지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흐른다. 작게가 기억이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나에서 자석과 Q 사이에는 얘가 접근시키는 상황이니까 서로 당기는 게 아니고 밀어내야지.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가는 정지해 있는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서 자석이 움직이는 상황이네요. 자, 코일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증가한다는 상황은 자석이 다가온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감소한다는 상황은 자석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 자, 일단 기억에서 보면 P에 흐르는 유도전류, P가 요점인데 유도전류의 방향은 T0, 다가올 때랑 OT0, 멀어질 때니까 다가오면 N극이 다가오니까 NS, 멀어지면 N극이 멀어지는 거 당기기 위해서 S에, 역할이 반대면 전류 방향도 반대시. 그래서 틀렸고, 니은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는 변화의 크기, 변화의 정도. 자,
여기서는 그냥 파이 t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자체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요게 유도되는 전압을 결정하는 거지. 전류 전압. 그래서 기울기가 더 가파른 5t0일 때가 더 크다. t0일 때가 더 크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t는 3t0일 때는 변화가 없지. 그럼 유도가 안 된다.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답은 D가 2번. 가에서 원형도선 있고, 여기서 이제 원형도선이 있는 게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 부분 영역. 자,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의 자기장 세기가 일정한 유지가 되다가 변화가 없다가 감소하는 변화를 겪다가 증가하는 변화를 겪고. 자, 그러면 요때랑 요때는 유도 전류 방향 서로 반대일 거다.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는 좀 더 가파른 쪽. 1에 2에서 5초가 5에서 9초보다 좀 더 가파르네. 그러면 이때 전류가 더 많이 유도가 될 거다. 그치? 기니디 보면 기억 1초일 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변화가 없죠. 맞고. 니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3초와 6초가 변화의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반대다. 맞죠. 그 다음에 D가 유도 전류의 세기도 비교해보면 7초 5초에서 9초 사이 7초가 4초일 때보다 더 작다 돼야지. 기울기가 완만하잖아.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가와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자, 저항이랑 LED 연결해 놓고 전자기 유동성이 일어나고 있다. 자, 세기가 증가하다가 ET0 이후에 감소. 근데 기울어진 정도는 초반부가 더 크네요. 그래서 자, T0일 때 빛이 방출된다 했으니까 자, 이게 LED네. 그러면 한쪽 방향만 전류가 허용되니까 지금 T0 요때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할 때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면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를 하겠죠. 그러면 감싸지면 전류의 방향은 요 반시계 방향 되겠네요. 그러면 반시계 방향이 LED가 허용하는 방향이다 이 소리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허용이 되면 얘가 P형, 얘가 N형. 그래서 기니디 보면 T0일 때 전류의 방향은 저항 X, 저항 지나서 YX 방향이지. 얘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X는 N형 반도체다. 맞고. 그 다음에 D가 3T0일 때 2T0 넘어갔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 안 되지. 반대 방향의 전류는 LED가 허용을 하지 않으니까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2번. 니은. 균일한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종이면에 자, 원형 도선을 두고 전자기 유동성이 일어나는데 T1초. 자, T1초일 때는 여기 자기장 영역의 자기장이 강해지고 있다. 맞지? 자, 그런 변화를 겪었더니 얘가 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유도한다. 그러면 감싸져 보면 얘가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한다는 건데 자, 외부 자기장이 강해지고 있을 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니까 외부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T2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T2는 얘랑 반대지 T1이랑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할 거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T3는 유도를 안 하죠. 변화가 없으니까 T3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일 때 지금 자기장이 플러스로 표현될 때 나오는 거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자기장이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다. 맞지? 수직으로 나온다 했으니까 틀렸고 디귿 유도 전류의 세기는 T2, T4 기울기 크기 비교하면 되죠. T4가 딱 봐도 많이 기울었네. 그러면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크다. T2일 때가 더 작다 했으니까 맞지. 그래서 답은 디귿 2번. 자, 그림 가는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 자기장. 자, 그때 전류가 0에서 1초 동안 유도가 된다. 맞지? 그때 유도되는 전류가 A 정 B 방향. 그러면 A 정 B 방향으로 유도가 된다는 거니까 감싸지면 얘가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를 한다 이거지.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에 요 외부 자기장이 강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 B 그래프는 자기장의 세기가 0에서 1초 동안은 강해지는데 전류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니까 일정하게 강해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일정은 강해지지 않는다는 건 약간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기울기가 계속 커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 전류가 흐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정하게 자기장이 증가하고 1초에서 2초까지는 유도가 안 되잖아.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어울리는 거 찾아보라 했으니까 답은 2번. 가와 같이 저항 R이 연결된 영역 1, 2 근데 같은 영역에 반씩 절반씩 면적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델타 T분의 델타 B, 요게 오른쪽 나 그래프에서 기울기 역할을 할 건데, 요게 곧 유도 전압은 아니고 여기에 그 영역과 겹쳐진 면적을 곱해줘야 자속의 시간당 변화인 유도 전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런데 이제 영역이 겹쳐진 넓이는 똑같고, 그러면 비교할 때는 신경 쓰지 않을 거다 이거죠. 자, 각 영역 1번 영역과 2번 영역은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다. 그러면 세기만 봤을 때 1번 영역은 4초까지는 증가하고 2번 영역은 4초까지 일정하게 감소한다 맞지? 그러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보니까 1번 영역은 4초 만에 비제로, 그럼 이런 거는 이제 4분의 비제로 증가 이렇게 변하면 되고, 얘는 4초 만에 6초 만에 비제로 감소하는 거니까 2번 영역의 감소율은 6분의 비제로 감소. 자, 근데 두 영역 모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니까 증가랑 감소한다는 거는 전체 도선의 입장에서는 반대 방향 변화다. 그럼 서로 싸우겠죠. 그러면 4분의 b제로 6분의 b제로 빼주면 12분의 b제로. 자, 요거만큼 이제 지금 변화를 겪게 될 거고 0에서 4초까지는. 자, 4초 이후에는 2번 영역은 계속해서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b제로 변하고, 1번 영역은 변화가 없다 맞지? 그러면 요 영역의 변화만 신경 쓰면 되니까 일단 변화의 크기는 6분의 b제로. 그러면 변화의 크기가 얘가 0에서 4초보다 4초에서 6초가 좀 더 크고, 변화의 방향은 0에서 4초까지는 증가하는 게 우세, 4초 이후에는 감소하는 게 우세니까 반대겠죠. 그러면 기니디 보면 전류의 방향 2초, 5초 해놨네. 반대에 맞고. 그 다음에 니은 R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전류의 세기는 4초 이후가 2배 더 크다. 그래서 2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4초부터 6초까지 R의 말단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 이용해 보면 결국 전류가 많이 흐르면 양단 전압도 커진다. 그래서 4에서 6초까지 전류가 변하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면 4초부터 6초까지는 변화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잖아 맞지? 변화율이. 그러면 걸리는 전압은 감소 증가가 아니라 일정하다 돼야지.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나는 고정된 도선 일부가 자기장 영역 1에는 S 겹쳐져 있고 영역 2에는 ES 겹쳐져 있고. 자, 그럼 면적이 다르니까 조심해서 계산하라 이거죠. 자, 근데 0에서 2초까지만 보면 2번 영역이 줄어들고 2초 이후를 보면 1번 영역만 줄어드는 변화의 경우다 맞지? 변화가 없는 영역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전자 유도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2번 영역이 변화했대. 2번 영역은 근데 면적이 ES 겹쳐져 있으니까 ES 곱하기 여기 기울기 2초 만에 1 감소했네. 그러면 2분의 1. 요게 0에서 2초고. 자, 2초 이후에는 1번 영역이 변하는데 변화율이 똑같다 맞지? 2초 만에 1 변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근데 얘는 S 겹쳐졌으니까 S. 그러면 요 유도되는 기전력, 전압이나 전류는 0에서 2초일 때가 2배 더 클 거다. 자, 근데 방향은 둘 다 감소인데 자기장 영역이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방향은 유도되는 방향은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1초일 때 전류의 방향은 들어가는 게 약해지니까 나오게 감싸지면 얘가 나오게 유도할 거고, 들어가는 게 약해지니까 들어가게 유도하겠지. 들어가게 감싸지면 전류의 방향, 시계 방향 맞죠. 니은 전류의 방향은 3초, 5초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가 이거 같은 변화니까 틀렸고, 전류의 세기는 1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작다. 초반이 더 컸지. 1초일 때가 더 크다 돼야지.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 P랑 Q가 고정되어 있다는데 P는 반쪽 절반이 영역 1에 고정되어 있고 Q는 절반씩에서 영역 1과 2에 고정되어 있다 맞지?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영역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니까 1번 영역의 자기장은 감소하고 세기가, 2번 영역의 자기장은 증가하죠. 자, 근데 어차피 방향이 같아. 자, 그러면 Q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감소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증가하고 있잖아. 근데 감소와 증가율이 서로 같다 맞지? 두 영역 모두 B제로 변했는데 증가하고 감소해서 그게 ET제로 만을 변했네. 그러면 넓이도 절반이고 각각의 영역에서 절반씩
자기장 증가율 감소율도 같으니까 Q에서는 유도가 되지 않는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P에서만 이제 유도가 될 거고, 자 P는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이 1번 영역이 약해지니까 들어가는 자속이 약해지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감싸지면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 유도가 될 거다 이거지. 기니 D 보면 P의 유도 전류는 P의 중심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한다. 맞고. 이은 Q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 영역에 의해 자기 선속의 크기는 그냥 단순하게 변화가 아니고 자기 선속의 크기를 물었기 때문에 크기 자체는 1번 영역 절반보다는 1번 영역과 2번 영역이 같이 들어가 있는 Q를 통과하는 들어가는 자기 선속의 양이 훨씬 많겠지. 근데 변화량이 0이다 이거지. Q가 P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같이 방향이 각각 일정한 자기장, 지금 영역 1은 나오고 있고 영역 1은 들어가고 있고, 자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는 이제 특정 방향으로 이제 전류를 흘릴 거고, 자 시간대를 보니까 0에서 2t0까지는 2번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변화를 겪네요. 그러면 2번 영역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번 영역 자기장은 감소, 2번 영역 자기장은 증가하는데 1번 영역 자기장의 감소율이 2번 영역의 증가율보다 좀 더 크다 맞지? 근데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위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T0일 때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I0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영역이 자기장이 반대라서 이게 변화가 더해지네. 1번 영역 자기장은 나오는 게 지금 세기가 감소하고 2번 영역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인데 세기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같은 방향의 변화기 때문에 유도되는 방향은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더해지는 그 변화기 때문에 0에서 2t0보다는 2t0에서 4t0까지 변화가 더 큰 거지. 유도가 더 많이 될 거다. 어차피 다이오드에서 T0, 요 T0일 때 전류를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2T0나 4T0 사이에서도 전류를 허용할 거고, 요때가 I0면 I0보다는 더 큰 전류가 흐를 거다 이거지. 기니디 보면 기억 T0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니까 반시계죠. 틀렸고. 니은 3T0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I0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A는 N형 반도체다. 지금 요 반시계 방향의 전류를 유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허용한다. 그 순방향이니까 PN. 그래서 A는 N형 반도체다. 얘가 맞네요. 답은 디귿 2번. 가른 균이라는 자기장 영역 1, 2에 놓여있는 금속 고리, 사각형 고리고, 자 1번 영역의 자기장은 B0로 세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변화가 있는 영역이 아니네. 그러면 2번 영역 자기장만 변화가 있을 거고, 그러면 도선 입장에서는 요 영역의 자속 변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전류가 유도된다. 자 0에서 5초까지는 자기장이 증가한다. 세기가 지금 들어가는 영역의 자기장이니까 들어가는 영역의 자기장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반대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거고, 그러면 나오는 방향 유도하려면 감싸지면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를 할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P점에서 전류가 흐를 거고, 그 다음에 5초 이후에는 더 가팔라지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할 거고, 유도 방향이 반대고 그 세기도 0에서 5초보다는 좀 더 크겠죠.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1초일 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변하고 있으니까 흐르죠. 틀렸고 2초일 때 반시계 방향이었으니까 마이너스 X 방향 맞고, 디귿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3초, 6초가 같다. 세기는 3초일 때보다 6초일 때가 좀 더 커야지.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 같이 균일한 자기장 1, 2 영역에 절반씩 겹쳐져 있고, 자 1번 영역이 0에서 1초까지는 1번 영역, 2번 영역 둘 다 안 변하고 1에서 3초까지는 1번 영역만 감소, 그 다음에 3에서 4초까지는 2번 영역만 증가, 이런 변화를 겪네요. 그러면 일단은 자 1번 영역이 감소하는 요 1에서 3초 1번 영역은 들어가는 영역, 그러면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그래서 유도되면 전류는 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될 거고, 그 다음에 3에서 4초는 2번 영역, 나오는 영역 자기장이 증가. 그러면 들어가게 유도할 거고, 똑같이 들어가게 유도하니까 시계 방향. 오케이. 그러면 이제 유도되는 전류는 일단 0에서 1초는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가 안 될 거고, 그래서 유도가 안 되는 요 세 개에서 지금 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니까 둘 다 1에서 3초랑 3에서 4초 다 시계 방향이 되면 양으로 표현되고, 전류의 변화율은 3에서 4초 2번 영역이 변할 때가 좀 더 가파르게 변하네. 그러면 1 유도됐다가 요거네. 1 유도됐다가 플러스로 또 2 유도되는. 그래서 답은 3번. 나는 동일한 수평면상에 원형골이 있고, 요 이제 전류가 흐르는 주 원인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금속고리 면적을 통과하는데 이 자기장이 이제 변한다, 맞죠? 자, 원형고리에 흐르는 전류가 1차 함수로 증가하는데, 어차피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원형고리에 의한 자기장은 R분의 I에 비례하니까, 지금은 R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I가 변하고 있으니까 얘도 I가 1차 함수로 변하면 자기장도 1차 함수로 변하는 거다, 그치?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일정하게 변하는 상황이니까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는 요 0하고 2t 사이 구간에서 일정하다. 마찬가지로 2t하고 5t 사이 구간에서도 일정하다 대답해야 되고, 자, 기울어진 정도를 비교하니까 같은 I 변화량을 2대 3 제 시간으로 이제 걸렸네. 그러면 변화율은 3대 2, 0에서 2t까지가 좀 더 크고, 변화의 방향은 서로 반대고, 이런 거 골라주면 되겠네. 기니디 보면 기억, t에서 2t 사이에 금속골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금속골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유도전류지, 세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다 했죠. 틀렸고. 니은 금속고리에 유도되는 전압이나 전류남의 한 가지라 했어요. T일 때, 3T일 때 비교하면 앞 구간이 더 가팔랐지. 기울기가 3대 1로 더 컸으니까 더 크다. 맞죠? 그 다음에 D는 3T에서 4T 사이에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자,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주전류고 금속고리에 흐르는 전류는 유도전류다. 맞죠? 자, 지금 3T에서 4T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원형고리에 흐르는 그 전류가 지금 시계 방향인데, 시계 방향이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 거고, 그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자기장이 감소하면 그쪽 방향으로 자기장 유도할 거니까 금속고리에 흐르는 전류도 동일하게 시계 방향이다, 이거죠. 그래서 같다, 맞지? 그래서 답은 니디 4번. 그림은 조기면 놓여 있는 직선 도선과 금속고리. 자, 금속고리 유도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될 건데, 자, 도선에는 일단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럼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금속고리 쪽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 거다. 자, 0에서 2초까지는 도선에,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한데 금속고리가 바깥으로 이동한다, 맞지? 그러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가 멀수록 약해지니까 들어가는 자속이 점점 줄어들 거다, 이거지.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할 거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거다. 자, 그리고 유도 전류 세기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하는 자기장을 만든다면, 얘가 같은 거리를, 속도가 일정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 계속 같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멀어질 거예요. 그래도 자기장의 변화율이 서로 계속 일정하게 감소할 건데, 이 직선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이런 파란색 형태가 아니고 반비례 곡선이죠. 자, 반비례 곡선이다 보니까 이 떨어지는 폭이 점점 줄어들 거다, 이거지. 그래서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도 멀어질수록 점점 약해지고 다가올수록 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일정하다 했으니까 얘는 틀렸고. 그 다음 니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 비교하네요. 자, 1초일 때는 얘가 멀어지면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약해져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했고, 2초에서 4초까지는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강해지면서 직선도선이 만드는 들어가는 자기장도 증가한다, 맞지?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할 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되겠죠. 그래서 서로 반대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2초부터 4초까지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자, 2초부터 4초까지는
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 때문에 변하는 건데 이 금속고리는 가만히 있죠. 자, 근데 직선 도선에 만드는 자기장 B는 I의 비례하다 맞죠? 자, R의 반비례하고 I의 비례하는데 어차피 지금은 R은 변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I만 신경 쓸 거다, 그죠? 그러면 I에 비례한 자기장이 I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면 B도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 그러면 시간에 따라 변화율이 계속 일정하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도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다 돼야죠.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강자성체 A, 반자성체 B. 자, 강자성체는 이제 자화가 되면 그게 이제 자화를 기억하면서 자석이 되면서 요 자석이 된 A를 나 그림에서 이렇게 놓으면 이제 자석이 움직이니까 원형도선에서 전자 유도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반자성체 B는 A처럼 똑같이 놔도 자기장을 벗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석의 역할을 못한다 맞지? 그러면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니 D 봅시다. 기억. 가에서 자기와의 방향은 A와 B가 같다. 간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 유도 자화가 되죠. 그래서 같다 했으니까 틀렸고. 그다음 니은 나에서 A가 Q를 지날 때 원형도선과 A 사이에는, 자, A가 Q를 지날 때는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형도선에서 멀어진다 맞지? 항상 전자기 유도단에서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그럼 멀어지는 A를 당기려고 이쪽으로 힘을 줄 거니까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B를 나의 P에 가만히 놓았을 때 Q에서 B의 속력은 V보다 더 크다. 자, 일단 전자기 유도 현상이 B는 안 일어나지. 안 일어나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은 항상 운동 방향은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준다 했으니까 A는 그 힘을 받았고 B는 받지 않았고,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똑같이 시작했으면 B가 A보다는 좀 더 클 거다 이거지. 그래서 V가 좀 더 빠르다 이거죠. 그래서 V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D 4번. 그림과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체 막대를 솔레노이드에 넣고 전류를 흘려주면 그 방향으로 자화가 된다 맞지? 자, 플러스 방향이 플러스 극이 왼쪽이니까 감싸지면 전류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감겨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B가 N극, A가 S극으로 자화가 될 거고, 그 자화된 이제 자석이 된 A 고 강자성체 막대를 P점에서 가만히 놨다 맞죠? 그래서 그러면 내려가면서 이때는 원형 고리 쪽으로 다가갈 거고, 이때는 멀어지네요. 그러면 다가갈 때는 B가 지금 N극이지. N극 자석이 다가오니까 밀어내려고 NS 역할을 하면서 감싸지면 A 방향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리를 통과하면 멀어지고 있으니까 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기 A가 뒤인데 여기 이제 S극이죠 지금. 그러면 다시 NS 방향으로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감싸지면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거다. 그치?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자기화된 막대의 A쪽은 N극이다. A쪽 S극이죠. 틀렸고. 그 다음 니은 막대가 고리에 가까이 가는 동안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고리를 통과한 막대는 Q점에 도달한다. 자, Q점은 반대편의 A와 P와 똑같은 점이라 했는데, 자,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얘는 끊임없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힘을 받으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서 Q보다는 아래 어딘가에서 멈춰서 다시 돌아갈 거다 이거지. Q점에 도달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럼 답은 니은 2번. 그림과 같이 위로 나오는 자기장 영역에 A 강자성체 A가 이제 올라가 있고, 자, A가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될 거고, 그러면 A의 윗면은 N극, 요 아래면은 S극. 근데 윗면이 A면이 윗면이라 했으니까, 자, 윗면이 N극으로 좌화가 된 자석이 이제 A 방향 또는 다가가는 방향 또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면 여기 코일에서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거다. 자, 근데 B 방향으로 움직이면 전구에 불이 켜졌다. 자,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한 방향만 불이 켜질 건데 그게 멀어지는 방향인 B 방향이다 이거지. 자, 멀어지고 있으면 N극이 멀어지면 N극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이 코일에서 유도되는 전류는 이렇게 자석 쪽으로 S극이 유도가 될 거다. 그러면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는 소리니까 감싸지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밑으로 나가겠죠. 이 전류가 지금 허용이 돼서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하는 얘기니까 다이오드의 방향은 전류가 들어오는 방향 P, 나가는 방향 N. 그래서 기니 D 보면 기어 A는 N곡으로 좌화된다 맞고, 그 다음 니은 X는 P형 반도체다 맞고, 그 다음 D건 나에서 강자 성체를 A 방향으로 움직여도, 자 A 방향으로 움직이면 다가가는 거지. 다가가는 N극을 밀어내기 위해서 반대 자석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반대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다이오드가 그걸 막겠지. 그래서 전구에 불이 켜진다 하면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니 4번. 그림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를 자석의 윗면에 올려놓았다. 자, 그래서 이제 P면이 지금 자석의 물체의 윗면인데, 자, 요 물체가 솔레노이드를 향해서 다가갈 때 A 저항 B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 이 방향으로 유도가 되네요.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간다. 그 방향으로 감싸지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자석 역할을 한다 이거지. 자, 다가가니까 그런 자석 역할을 하는 거 보니까 P가 S극이다 이죠. 자, 그러면 P가 S극으로 좌화가 되었고, 이 자기장에서 자석에서 벗어나서 실험을 해도 그 좌화가 유지된다 했으니까 강자성체고, 그러면 자 물체가 밑면이 N극으로 이제 유도가 된 거니까 이쪽으로 좌화가 되었다 맞지? 그러면 외부 자기장 방향도 이 방향이다. 케네디 보면 기어 물체는 강자성체이다 맞고, 자석의 윗면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기 때문에 윗면이 X극, 아랫면이 N극 이렇게 되죠. 그래서 N 틀렸고, 그다음 D는 나에서 물체와 솔레노이드 사이에는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방향으로, 그러면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아니고 청력이죠.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그림 가는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석 막대를 자화시키는 과정인데, 자 스위치를 밑에 연결하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전류가 이쪽 나가서 이쪽 들어오겠네. 자 전류가 흐르니까 그 전류의 방향으로 그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으로 강자성체가 좌화되겠죠. 그래서 감싸지면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다 맞지?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같이 좌화가 될 거니까 A면이 N극, 그 다음 반대편면이 S극으로 좌화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P에 연결했을 때, 자 스위치를 P에 연결하면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지만 좌화가 됐지 이미. 그러면 이 강자석 막대가 왼쪽 N극, 오른쪽 S극으로 좌화가 되었고, 이 자석이 안 움직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건데, 이 자석이 움직이면 이제 뭔가 전자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다 맞지? 그래서 케네디 보면 기어 가에서 A쪽은 N극으로 좌화됐지. 틀렸고, 그 다음 니은 O에서 솔레노이드 중앙이네. 자 중앙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가에서 나에서보다 크다. 뭐 당연히 중앙에서 솔레노이드 중앙에서 자기장의 크기는, 자 가에서는 강자성체가 좌화가 되면서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되기 때문에 코일에 의한 자기장과 강자성체에 의한 자기장이 합쳐져서 이쪽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자 나에서는 전류는 끊었다 맞지? 건전지는 쓰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코일에서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없고, 대신 강자성체 막대가 만드는 자기장만 여전히 왼쪽으로 있겠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더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강자석 막대를 왼쪽 방향으로 빼내는 경우, 자 이제 움직이게 했는데 왼쪽 방향으로 빼는데, 그러면 그는 강자성체 막대가 멀어지는데 지금 솔레노이드 쪽 극이 S극이거든. 그러면 S극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끌어당기기 위해서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뭐 안에 있지만 그냥 이 솔레노이드에서 그냥 멀어진다 생각하면 되죠. 그럼 솔레노이드 왼쪽은 N극, 오른쪽은 S극으로 유도를 해야 되니까 왼쪽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하려면 감싸지면 전류가 위로 타고 들어가서 밑으로 왼쪽으로 나가면 이게 왼쪽으로 자기장 만드는 방법이다 이거지. 그럼 전류의 방향은 A, P 그 다음에 B 방향. 그래서 BPA라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물체 근처에 막대 자석 놓고 물체를 좌화시키면, 자 좌화된 물체가 그 강자성체라면 강자성체가 이제 자석이 되면서 원형고리 위에 떨어지면서 이제 전자 유도 현상을 일으키겠다 이거지.
자, 일단은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모든 자성체는 이제 자화가 될 건데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면 끌어당기는 인력. 그러면 B, C 요게 강자성체, 상자성체 둘 중 하나고 밀리면 바로 반. 자, 나의 결과는 자, 흐른다. 이게 이제 자석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얘가 B가 강이고 흐르지 않는다. 얘는 이제 자화가 되지 않. 다시 이제 자석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얘는 상자성체. 반자성체도 마찬가지로 자석이 되진 않으니까 흐르지 않는다. 자,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적절하다 맞고. 이은 B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강자성체니까 같은 방향 작아진다 맞고. 그 다음에 D은 C는 상자성체다 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다음은 상온에서 물질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자, 일단 A, B가 강자성체, 상자성체 둘 중 하나인데, 자, 그러면 차이는 결국 기억한다, 자화가 된다는 얘기고, 자, 둘 중에 자화가 돼서 자석이 된다면 이제 요게 내려가면서 솔레노이드의 전자교도 현상을 일으켜서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근데 흐른다 된 게 나의 결과. 그러면 A가 강자성체. 그러면 강자성체 여기 뭐 가에서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둘 다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되기 때문에 좌화가 되었을 때는 요게 이제 위로 좌화가 되니까 NS 이렇게 되겠죠. 밑면은 둘 다 S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가에서 A의 P 쪽은 S극이다 맞고, 니은 B는 강자성체이다 틀렸고, D가 나에서 전류의 방향은 S극이 다가오니까 다가오면 밀려고 SN.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을 만드니까 감싸지면 전류가 들어가서 나오겠다. 그러면 B 근육의 A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는 틀렸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를 자석에 갖다 대고 자화시키는 상황이고, 자, 자화된 이제 A가 움직이니까 전류 LED에 불이 켜졌다. 일단 이게 자석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얘는 강자성체입니다. 자, 그리고 자화가 되는 방향이 요 이제 자석의 방향대로 NS니까 이 방향대로 NS 이렇게 자화가 될 거고, 그러면 NS가 다가가니까 밀어내려고 SN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해야 되니까 감싸지면 전류가 나오고 들어가겠네요. 그럼 LED에 이 전류가 허용된다. 순방향 전류다 했으니까 P형, N형. X가 P형이네요. 기니디 보면 기억 가에서 자성체와 자석 사이에 서로 끌어당긴다. 인력이죠. 같은 방향으로 좌화되니까. 니은 가에서 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같은 방향으로 좌화된다. 같은 말이네. 맞고. X는 P형. 맞네요. 다 맞네. 답은 5번. 그리면 D거자 형태의 도선이다 맞지? 그러면 이 금속 막대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면 이 도선 요 면적이 점점 넓어지는 효과로 델타 T분의 델타 A 면적의 시간당 변화율의 밀도 자기장을 곱하면 요게 마이너스 붙이면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LED에 불이 켜졌다. 그럼 유도가 되었고, 그때 들어가는 자속이죠.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이니까 들어가는 게 많아진다, 증가한다, 맞죠?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죠. 그러면 감싸지면 요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면 지금 LED에는 이쪽에서 전류가 들어가고 나온다. 그러면 PN으로 보면 P형, N형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 도체 막대에도 전류가 위로 흐르겠네. 그러면 A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다. 기니디 보면 기억 A 방향 맞고, 니은 막대가 도선 위에서 운동하는 동안 LED에 걸리는 전압은 일정하다. 자, LED에 걸리는 전압은 뭐 지금 운동이 등속이잖아.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자기장도 그대로고 여기 면적을 만들어내는 길이도 똑같으니까 또 BLV가 유도되는 기전력 전압 요게 LED에 걸리겠죠. 그럼 전압은 일정하다 맞고. 그다음에 디귿 막대의 운동 방향만을 왼쪽으로 바꾸면, 자, 왼쪽으로 바꾸면 자속의 변화 방향이 다르잖아. 그러면 유도 방향이 반대가 될 거니까 LED는 그 방향을 허용하지 않겠지. 그래서 LED는 켜지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d인 직사각형 금속 고리가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고, 자 P가 0.5D를 지날 때랑 1.5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 자 D 0.5D를 지날 때는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5D를 지날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상황은 0에서 1번 영역으로 넘어갈 때랑 1에서 2로 넘어갈 때인데, 그때 유도 전류의 세기의 방향이 서로 같은 변화를 겪는다 이거지. 그러면 0에서 들어가는 영역으로 지금 갈 때랑 들어가는 자기장인 여기서 2로 들어갈 때가 변화가 같다는 거는 이런 상황. 1번 영역의 자기장이 들어가는 B면 2번 영역의 자기장은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2B가 되면 0에서 들어가는 B로 들어가는 B에서 들어가는 2B로, 그러면 이 변화가 서로 같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지.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P가 0.5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은, 자 여기서 0에서 1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맞지? 1번 영역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자속이 강해지네.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감싸지면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 그래서 P점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 맞죠? 그 다음 니은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온다 틀렸고 들어가야지. 니은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2.5D랑 1.5D 비교하는데 2.5D는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네 맞지? 그러면 1.5D는 1에서 2로 들어가는 게 사라지고 들어가는 게 증가하기 때문에 얘들은 반대 방향. 그래서 빼줘서 B만큼 변하는 상황이고, 2에서 0으로 가는 상황은 2B 다 변하는 상황이니까 2.5D를 지날 때가 2배 더 크겠죠. 그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D 3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 자 가로 길이가 2D인 사각형 도선이 이제 들어가는데 영역의 너비가 요 두께가 D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넘어가서 겹치는 상황이 생긴다 했죠. 자 그래서 지금 P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P점이 D만큼 움직이면 도선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 도선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영역에서 들어가는 영역으로 이렇게 변하는 상황이고, 자 D만큼 지났을 때는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 맞죠. 자 이렇게 움직인다면 여기 넓이가 사라지면서 여기 넓이가 추가되는 거라서 요 0에서 D 영역을 건너뛰고 바로 그 다음 영역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자 그랬을 때 P의 위치가 4초까지 D에 위치하고, 이 이후에는 이제 D를 넘어가는 이 초록색 상황이 됐네요. 자 일단 자기적 영역은 여기만 있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상황이고 나오는 상황. 그러면 이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하는 상황.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할 거고, 나오는 방향 유도하려면 감싸지면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게 D까지 가는 상황이고, 자 D 이후에는 초록색이 여기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P점이 2D가 될 때까지는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변화가 없죠. 그래서 2D까지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으니까 4초에서 6초는 전류가 유도되지 않는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3D까지 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빠져나오지. 자 빠져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냥 요 자기장 영역에서 밖으로 나오는 상황을 보면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아까 상황과 똑같이 자기장이 변하겠다 이거지. 근데 이제 들어가는 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니까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2초일 때 P의 전류가 유도되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니까 P에는 위로 맞고, 그 다음에 니은 5초일 때는 유도가 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유도 전류의 세기. 자 세기는 들어가는 상황과 나오는 상황이고, 이 세로 길이도 중요한데 세로 길이가 계속 일정하다 맞지? 그래서 나머지 하나 BLV 중에서 지금 어차피 들어가거나 나오는 상황에서 변화가 없는 거는 B도 변화가 없고 L도 변화가 없는데 V가 좀 다르다 맞지? XT 그래프니까 얘가 가로로 이동하는 속도네. 그러면 속도가 들어갈 때는 4초 만에 D 들어갔고 자기장 영역을 밖으로 나올 때는 2초 만에 D 밖으로 나오네. 그러면 속도가 2배 됐으니까 2초일 때보다 7초일 때 유도되는
전류도 2배다. 그래서 2초에 더 작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다 맞네. 5번.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금속 도선이 자 영역 1과 영역 2 이렇게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지나가고 있다. 자 P의 위치네. 자 P의 위치가 0에서 출발. 자 0에서 여기 될 때까지 한 변의 길이가 L이라 했으니까 요까지는 변화가 없죠. 영역 1 안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자속의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가 되지 않고, 자 L 이후에는 얘가 이제 이쪽으로 나가고 있죠. 자 나가고 있으니까 영역 1에서 아무것도 없는 영역으로 나갈 때 유도되는 게 플러스 I0 방향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P가 그 다음에 요까지 이제 유도가 될 거고, 여기서 요렇게 될 때까지는 또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변화를 겪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2번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전류의 세기가 아까랑 비교해서 세기는 2배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은 반대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보면 영역 1에서 0으로 나오는 거고 0에서 다시 영역 2로 들어가는 게 2배 더 크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영역 1이 B라면 영역 2는 2B구나. 자 그 다음에 방향. 자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들어가는 뭐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반대다 같다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플러스 I0 마이너스 2I0 이렇게 이제 유도가 됐으니까 나올 때는 1번 영역의 자기장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들어갈 때는 2번 영역의 자기장이 증가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반대되는 변화인 거 보니까 감소하고 증가하는 게 1번 영역이 만약에 들어가고 2번 영역이 나오는 거면 들어가는 게 감소하고 나오는 게 증가하는 거는 똑같은 방향의 변화야. 그래서 유도 전류 같은 방향일 건데 지금 반대 방향을 보니까 영역 1과 영역 2는 같은 방향의 자기장 영역이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자기장 방향은 1과 2에서가 반대 방향이다 했으니까 틀렸고, 니은 1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2보다 절반이죠. 맞고. 그 다음에 디귿 L에서 2L까지 도선에 유도된 전압은 3에서 4L까지 도선에 유도된 전압은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를 때 유도 전압도 크다 했잖아. 그러면 3에서 4L이 더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죠. 얘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지. 그래서 답은 니은 1번. 그림과 같이 자기장 영역 2개에 겹쳐져 있는 그런 직사각형 도선이고, 자 직사각형 도선에 A 저항 B 방향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상황만 골라보라 했어요. 자 이 방향으로 흐르려면 감싸지면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자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는 거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하고 싶어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네. 자 기억 이 영역 1의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자 영역 1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니까 들어가는 게 증가하면 나오게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지금 상황 맞네. 맞고. 니은 직사각형 도선을 플러스 X 방향, 자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 여기 영역의 넓이는 어차피 안에서 놀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 조금의 넓이가 사라지면서 여기 생기겠죠. 그러면 영역 1에서 영역 2로 바로 들어가는 상황이나 똑같다 이거지. 자 그러면 영역 1에서 영역 2로 들어가면 자기장이 방향이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긴 한데 약해진다 맞지? 그러면 들어가는 자속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을 유도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 아니네. 틀렸고. 디귿 직사각형 도선을 마이너스 y 방향 밑으로 보내면, 자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보내면 지금 겹쳐진 넓이가 얘가 정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겹쳐져 있고 여기 겹쳐져 있는데 여기 자속들이 얘가 움직인다고 해서 변하지 않지 넓이가. 그러면 지금 자속의 변화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운동하니까 얘는 아예 유도가 안 되죠.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정사각형 고리 A, B. 자 A가 오른쪽으로 가고 B가 왼쪽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네요. 자 A의 중심이 PQ를 지날 때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 자 중심이 P랑 Q를 지난다는 소리는 0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영역 1로 영역 1에서 영역 2로 이렇게 진행될 때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 자 그러면 변화의 양도 같은데 방향도 같다는 소리니까, 자 0에서 영역 1로 들어갈 때 영역 1이 B0고 그 다음에 영역 1에서 영역 2로 들어갈 때도 B0 변해야 되니까 영역 2가 0이거나
아니면 좀 더 강한 2B0거나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근데 방향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영역 1의 자기장이 뭐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이게 증가해야 되니까 똑같이 증가하면 하려면 들어가는 2B0 이렇게 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똑같이 증가하는 거죠. 이때가 이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 이 소리고. 자, 그러면 이 기니디 바로 갈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2B0 영역이 맞고, 그 다음 니은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R을 지날 때가 P를 지날 때 2배다. 자, P를 지날 때는 영역 1로 B0로 들어오는 거고, R을 지날 때는 2B0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2배다. 그래서 맞죠. R이 2배다. 그 다음 D가 A와 B의 중심이 각각 Q를 지날 때 A와 B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으로 반대다. 자, Q를 지날 때는 운동 방향이 반대지. 1에서 2로 넘어오는 거랑 2에서 1로 넘어가는 거. 들어가는 게 많아지거나 들어가는 게 적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변화의 방향이 반대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도 서로 반대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길이 D 다 맞네요. 5번. 자, 그림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영역 1이 있고, 영역 2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제 움직이면서 유도되는 전류가 I0였다가 안 흘렀다가 또 I0였다가 안 흘렀다가 이렇게 하네. 자, 일단 요 영역의 그 도선의 너비가 가로 길이가 영역의 두께 너비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런 영역이 생기는 거는 그 안에서 움직일 때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두 상황은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1번 영역으로 들어갈 때, 또 하나는 1에서 2로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두 번 유도가 되는 거다. 맞죠? 자, 그 유도가 방향도 세기도 모두 같다 했으니까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 돼. 0이었다가 영역 1의 자기장이 B면 들어가는 B면 영역 2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2B다 이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똑같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 전류의 세기 방향이 모두 같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T1일 때는 영역 0에서 영역 1로 들어갈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들어가는 자기장 자속이 많아지니까 들어가는 자속이 많아지면 나오는 방향으로,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면 감싸지면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 그래서 A, B, C 방향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1과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은 게 아니고 2가 2배 틀렸고, 그 다음에 D은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간다. 둘 다 수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맞다 이제. 그래서 답은 기, D 4번. 그림에서도 영역 1, 2 돼 있고, 자, 얘가 일단 한 변의 길이가 L이니까 요 맞췄네. 자, L이면 나머지 영역의 길이도 똑같이 맞췄으니까 그냥 각각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0에서 1로, 1에서 2로, 2에서 밖으로. 자, X 위치, P의 위치를 X 위치를 하는데 X가 P가 0.5L에 있을 때, 그럼 이렇게 있을 때네. 그러면 밖에서 영역 1로 들어오는 상황에 대한 얘기고, 그때 전류의 세기가 I0고 시계 방향으로 유도된다. 자, 영역 1의 자기장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영역 1로 들어가니까 그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한다. 맞지? 그때 유도하는 게 시계 방향 전류. 시계 방향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유도할 때 흐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유도된다는 거는 1번 영역의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다 이거지. 그게 강해지니까 들어가는 방향을 유도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1.5L이 이렇게 됐대. 이제 1.5L이네. 그러면 1에서 2로 들어갈 때 전류 세기는 2배로 많이 흘러낸다 이거지. 그리고 방향은 반시계 방향. 자, 일단은 전류 세기가 2배로 많이 흐른다는 소리가 BLV에서 지금은 이 변화는 줄 수가 없거든. 그러면 밀도, 자기장의 변화인데 0에서 B0로 가는 거랑 그거보다 2배, 그러면 2B0 변해야 되니까 선택권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히려 B0가 되거나 나오는 방향으로 더 커져서 3B0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전류의 방향이 뒤집어졌죠. 전류의 방향이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변화의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0에서 나오는 B 또 나오는 커져서 나오는 3B, 이거는 같은 방향의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택할 거는 들어가는 방향의 B0. 그러면 나오는 B0에서 들어가는 B0로 바뀌면서 2B0 변했다.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 그래서 2번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 방향 물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B0. 답은 1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금속골이 P가 1c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 자, 중심이 O에 있다가 이제 5초 지나 뭐 1cm니까 뭐 4초 지나면 이제 여기까지 가겠죠. 자, 그럼 이제 영역 1로 들어갈 건데
영역의 너비가 또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보다 길다 맞지? 자 그러면 안에서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 생길 거니까 얘들도 마찬가지 유도가 되지 않는 시간대가 있을 거다 이거지. 자 전체적으로 자기장도 다 잘 줬고 그럼 길이 들어갑시다. 기억 t는 5초일 때, 자 5초 지나면 끝변을 생각해 주면 편해. 끝변이 오른쪽 끝변이 5cm 진행할 거니까 여기까지 진행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영역 1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자속이 강해지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감싸지면 전류는 반시계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에 대해서 틀렸고. 니은 t는 13초일 때, 자 그러면 얘가 14cm 진행해서 14이겠죠. 그러면 여기 영역 안으로 들어왔네. 그럼 이때는 유도 전류가 안 생기지. 0이다 맞고. 그 다음에 D가 P에 흐르는 유도 전류 세기는 각각 10초일 때랑 15초일 때, 10초일 때는 여기 지날 거고 15초일 때는 여기 지나겠죠. 자 그러면 여기 1에서 2로 갈 때랑 2에서 3으로 갈 때 유도 전류의 세기 비교하는데, 자 지금은 BLV에서 또 요 LV는 신경 쓰는 문제가 아니야. B만 신경 쓰면 되겠네. 그러면 밀도의 변화, 들어가는 B제로에서 들어가는 2B제로가 되는 1에서 2로 가는 상황은 B제로 변했다. 들어가는 2B제로에서 나오는 B가 됐으면 들어가는 2B가 사라지고 나오는 B가 생겼으니까 3B제로 변했다. 그러면 3배로 더 많이 유도하겠네요. 10초일 때가 15초일 때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디 4번.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D인 정사각형 고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정사각형 고리의 가로 길이보다 영역의 너비들이 전부 다 짧다 맞죠? 자 그러면 뭔가 영역이 이제 어떤 한 영역 안에서 노는, 그리고 뭐 영역을 이제 넘어서 지나가는 이런 효과가 생긴다 했어요. 자 지금 7D를 지날 때 P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했는데 7D, 자 P점이 그러면 7D를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에는 여기 2번 영역의 자속은 계속해서 변화가 없을 거니까 1번 영역의 넓이가 3번 영역의 넓이로 바뀌는 상황이다 맞죠? 그러면 1에서 3으로 바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 했어요. 자 이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1에서 3으로 넘어가도 자속의 변화가 없다는 소리니까 1과 3은 자기장이 같은 자기장이다 했지. 동일한 자기장.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 3에서 같다 맞고. 니은 P가 X는 3D를 지날 때, 자 3D를 지날 때면 여기네요. 3D에서 마이너스 D까지. 자 여기를 지날 때니까 그냥 단순하게 0에서 1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0에서 1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자속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증가,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그럼 감싸지면 전류가 반시계 방향. 그래서 P점에는 플러스 Y 방향 맞네요. 그 다음에 D가 P에 흐르는 유도 전류 세기를 비교하는데 5D랑 3D. 자 5D를 지날 때는 요때다 맞지? 그러면 또 1번 영역은 건너뛰고 0에서 2로 바로 가는 상황. 그 다음에 3D를 지날 때는 방금 상황이지. 0에서 1로 가는 상황. 그러면 0에서 1이랑 0에서 2를 비교하는데 전류의 세기는 지금 또 BLV에서 요 B 자기장이 변하니까 0에서 B제로, 0에서 B제로. 방향은 서로 반대지만 일단 세기는 둘 다 똑같이 B제로 변한다 이거지. 그러면 같다 돼야죠. 틀렸네. 답은 기니 3번. 전적의 유도 상황이고 금속 고리의 가로 길이랑 영역의 가로 너비가 똑같다 맞지? 자 그러면 그냥 각각의 영역을 넘어가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다시 3에서 0으로. 이때 유도되는 게 오른쪽 그래프와 같다 이거죠. 자 근데 0에서 1로 넘어갈 때 I0 흐르는데 지금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유도되는 거를 플러스로 잡았어요. 그래서 플러스 I0가 유도되고 있으니까 얘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감싸지면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는 지금 영역 1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영역 1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묻죠. 그쪽 방향의 자속이 증가하는 거다 맞죠? 그때 들어가는 방향 유도한다는 거는 영역 1은 나오는 방향이다 이거지. 그래서 나오는 방향의 자속이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을 유도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영역 1에서 2로 넘어가는 상황이 두 번째 상황. 자 1에서 2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유도가 안 되네요. 그러면 똑같다 소리예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영역 1과 똑같은 자기장이 걸려있다.
자, 그 다음에 영역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마이너스 2i 제로. 그러면 변화가 2배. 그러면 얘가 b고 얘가 b면 얘는 2b만큼 변해야 되네. 근데 나오는 방향의 자속이 줄어들면서 일단 선택권이 들어가는 b가 될 수도 있고 나오는 3b가 될 수도 있는데, 요 나오는 3b를 선택하는 상황은 같은 방향으로 2i가 흐를 때가 요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반대 방향이 돼야 되니까 들어가는 b 선택해야 한다. 그럼 마지막은 선택권이 없죠. 들어가는 b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b만큼 변하고, 들어가는 게 감소하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할 거니까 감싸지면 시계 방향. 그래서 플러스 i죠. 그러면 답은 나오는 b 들어가는 b. 그래서 답은 2번. 그림과 같이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 자, LED가 있는 거 보니까 선택 전자기 유도가 모든 방향으로 일어날 수는 없고 선택된 방향으로만 전류가 유도될 수 있다. 자, 일단은 LED가 켜지는 게 빛이 방출되는 게 4D에서. 그럼 4D 중심을 4D를 지날 때는 요때네요. 그러면 영역 2에서 나가는 상황이면 나오는 자기장 영역이니까 나오는 자속이 줄어드네.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죠.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감싸지면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가 될 건데, 이때 이제 얘가 켜졌다 하는 거 보니까 PN 접합 다이오드가 방향이 MP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럼 A가 지금 N형 반도체 기억 맞고. 자, 그 다음에 딴 것도 봅시다. 니은은 고리의 중심이 X는 D를 지날 때, X는 D를 지날 때면 요때네. 그럼 요건 영역 안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안 흐른다 해야지. 틀렸고. D가 고리의 중심이 ED를 지날 때, ED를 지날 때는 1에서 2로 넘어가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들어가는 자속이 약해지고 나오는 자속이 강해지고 같은 방향의 변화예요. 그러면 이때는 자속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자기장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싸지면 시계 방향이죠. 이 시계 방향은 방금 전에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한 허용한다 했으니까 시계 방향은 허용 안 된다 맞죠? 그래서 빛이 방출된다 X.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그림이 십자가 형태의 이런 영역인데, 자, 영역 1, 영역 2, 영역 3. 근데 의도가 보이네요. 영역 1과 영역 3은 영역인 요 길이가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 도선의 길이가 이만큼 되더라도 우리는 BLV에서 결국은 LV에서 L이 담당하는 게 세로 길이거든. 영역의 세로 길이. 그만큼 뭔가 면적이 증가하면서 또는 감소하면서 변화가 생길 거니까. 그래서 도선의 세로 길이가 이만큼 되더라도 우리가 영역 1로 들어갈 때는 도선의 세로 길이를 이만큼만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2cm/s고 한 칸이 1cm니까 1초 만에 이만큼 가겠네요. 자, 가는 동안 우리 영역 0에서 1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맞지? 근데 세로 길이가 2cm고 어차피 속도는 변화를 줄 게 아니니까 V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영역 0에서 영역 B, 자기장 B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변화를 BLV에서 L이 2다 하면 2B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들어가는 게 강해지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감싸지면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 그러면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 했으니까 반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되 전류를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2B 정도의 크기로 시작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1초 동안은 1초가 지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는 영역의 세로 길이가 2고 여기는 세로가 4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로가 다르니까 우리가 보통 B에서 들어가는 2B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B 변했다 하고 L은 공통이니까 그냥 무시했었죠. 자, 그럼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들어가는 2B로 들어가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면적이 사라지면서 여기에 면적이 생기는 상황인데, 지금 이 면적은 세로 길이가 2배 더 길다 맞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를 4 보고 얘를 2로 보면, 자, 2B는 사라지고 4 곱하기 2B니까 8B. 8B는 새로 생긴다 맞죠? 근데 둘 다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들어가는 게 2 사라지고 들어가는 게 8 생기니까 결국 들어가는 6B가 새로 생긴다. 이런 상황과 똑같네. 그러면 6B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강해진다.
그러면 나오는 방향 유도할 거고, 전류 반응 똑같이 감싸지면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6B. 그러면 3배 더 많이 흐른다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초가 지나면 여기까지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고, 생각은 똑같이 하겠지. 왼쪽은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2번 영역에서는 길이가 4고 세로 길이가 2b 들어가는 게 감소. 그 다음에 나오는 b가 세로 길이가 2b 2b 증가. 근데 들어가는 거 감소하고 나오는 게 증가하는 건 같은 변화. 그래서 총 10b만큼의 변화. 그러면 10b만큼의 변화고, 들어가는 게 감소, 나오는 게 증가. 그러면 나오는 게 증가하는 방향이다.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 유도할 거고. 그럼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10b만큼 유도한다. 그죠? 자, 요런 거는 이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했으니까. 자, 일단 마이너스 기준이 처음에 얘가 i네. 그럼 2를 i로 보니까 얘는 3i, 얘는 5i0. 자, 그러면 마이너스 i0에서 마이너스 3i0 되고 플러스 5i0 되는 게 요게 두 개 있네. 자, 마지막은 영역 3에서 나가면 되죠. 어차피 요게 i0야, 크기는. 근데 들어갈 때 이 들어가는 영역 1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영역 3에서 나갈 때는 나오는 자속이 감소한다, 맞지? 이게 어차피 같은 변화죠. 그러면 처음에 흐르는 전류가 마지막에 똑같이 흐르는 거 찾으면 되네. 그러면 답은 4번이 똑같네요. 4번. XY 평면에서 동일한 정사각형 금속골이 PQR이 각각 마이너스 Y 플러스 X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 자, 전적의 유도 상황이고, 영역 1과 영역 2에서 각각 자기장 세기가 들어가는 B제로, 나오는 EB제로다. 자, 일단 Q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이, Q는 반시계 방향이다 하는데 우리 찾으면 되지 뭐. Q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증가한다, 맞죠?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그럼 감싸지면 반시계 방향. 자, P는 대표적으로 이제 얘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넓이가 새로 생기는 상황과 여기에 넓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똑같다, 맞죠? 자속의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가 안 된다 이거고. 얘는 이제 R은 나오는 영역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나오는 자속이 감소하네요.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감싸지면 얘도 반시계 방향. 자, 기니디 바로 갑시다. 기어 P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고. R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틀렸고. D가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라. Q와 R에서 일단 같은 V로 나오고 크기도 같고 세로 길이 L이 같고, 근데 자기장이 이제 0에서 B제로로 가고 2B제로에서 나오고 0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R에서 2배 많이 흐르겠죠. Q에서 R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3번. 그림은 자기장 영역 1, 2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 도선이 지금 PQR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요. 자, P는 0에서 영역 1 들어가는 B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고, R은 들어가는 EB에서 밖으로 0으로 나오고 있죠. 단순한 상황이고, Q는 지금 어중간하게 겹쳐져 있는데 여기 면적이 없어지면 내가 이제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면적이 없어지면 여기 면적이 새로 생긴다, 맞죠? 딱 절반씩 겹치고 있기 때문에 위에 PQR을 다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P와 R과 비교하면 요 길이가 절반인데, 맞죠? 그러면 절반된 효과를 요 자기장에 적용하면, 자, Q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EB 영역이지만 B로 체크하는 거죠. B가 감소하고 들어가는 2분의 B가 증가하는, 그래서 B에서 2분의 B로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들어가는 2분의 B가 감소한다.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방향 유도, 감싸지면 전류는 시계 방향. 오케이, 비교하면 P는 그냥 통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B가 증가. 그 다음에 R은 들어가는 2B가 감소. 그러면 일단 크기는 B 2분의 B 2B니까 2대 1대 4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P와 R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다. P와 R 비교하라 했는데 들어가는 게 증가하고 감소하면 유도 전류 방향 반드시 틀렸고, 니은 Q에서 시계 방향으로, Q는 시계 방향 맞죠? 그 다음에 D은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가장 작은 것은 Q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디 5번. 자, 그림 가나 보면
일단은 자기장 영역으로 가는 금속고리가 각각 들어가는데 1번 영역과 2번 영역으로 들어간다 맞죠? 두 금속고리에 들어가는 방향과 수직하는 길이, 요게 면적을 만들어내는 길이 L이다 맞죠? 길이도 같고 V도 같고. 그러면 오로지 이제 자기장의 변화인데, 자, 둘 다 0에서 0역 각각 1, 2로 들어가는데 전류의 세기가 2배 차이 나고,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그러면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자기장 영역의 방향의 자속이 세진다 맞죠?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를 할 건데, 둘이 서로 반대라는 거는 자기장 영역 자체가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1과 2번 영역은 방향은 반대고, 세기는 금속골이 2로 들어갈 때가 2배 더 강하다 했으니까 B1보다 B2가 2배 더 크다 알겠죠? 세기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는 0에서 1로 들어가는 상황과 1에서 2로 들어가는 상황, 그 다음에 2에서 밖으로 나오는 상황, 총 세 가지 이제 변화가 있겠는데, 묻는 게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최대값 묻네요. 그러면 최대값은 1번과 2번의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1에서 2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을 거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1이 B라면 2는 2B. 얘가 들어간다면 얘는 나오죠. 그래서 총 3B의 변화를 겪는 게 1에서 2로 넘어갈 때다. 그렇지? 1번큼 변화를 겪을 때 기준이 I니까 얘는 3I 흐르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림 가에서 PQ가 이제 자기장 1, 2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나 그래프는 P에 대한 그래프인데, P의 위치에 따라서 P에 유도되는 전류. 자, 시계 방향이 플러스래. 그럼 처음에 출발할 때 마이너스 I0에서 출발하네. 자, 얘는 영역의 너비랑 이 도선의 너비가 같기 때문에 쉬어가는 상황이나 넘어가는 상황은 없어요. 그래서 0에서 1로, 1에서 2로, 2에서 0으로 이렇게 되면 되고, 자, 0에서 1로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으로 I0로 흐른다 했으니까 반시계 방향의 전류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한다. 자, 근데 1번 영역으로 들어갈 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하기 때문에 1번 영역의 자기장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다 알 수 있고, 자, 들어가는 B라고 쳤을 때 2번 영역으로 들어가면, 자, 1에서 2로 들어가면 플러스 방향으로 3i죠. 일단 처음 상황과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3배. 자, 크기가 3배면 둘 중 하나인데 나오는 2B로 뒤집어져서 2B 더 추가돼서 3B 되거나, 아니면 여전히 들어가는 방향이지만 3B 더 추가돼서 4B 되거나. 근데 지금은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맞다. 알지? 그래서 마지막에 나올 때도 나오는 2B에서 0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2에서 0으로 갈 때 2만큼 변하고, 그래서 2I 흐르고 나오는 게 감소하니까 나오게,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2I0로 흐른다. 자, 그러면 Q가 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Q에 대한 그래프로 오른 것을 물었네요. 자, Q는 이거 좀 지워보자. 자, Q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고, 자, 여기서 다 들어갈 때까지는 절반씩 이제 들어가고 있다 맞지? 자, 그러면 여기가 들어가는 B면 여기는 나오는 2B였죠. 자, 그러면 들어가는 B도 절반, 나오는 2B도 절반씩 증가하니까 절반을 우리가 자기장에 적용하면 들어가는 2분의 B 증가, 동시에 나오는 B 증가. 얘들 둘은 반대 방향의 변화다 맞죠? 그래서 나오는 게 증가는 이기네. 나오는 2분의 B가 증가하니까 들어가게 유도하겠죠. 감싸지면 전류는 시계 방향 플러스. 자, 그러면 플러스 전류로 이제 시작할 거고, 우리가 아까 B 기준에서 I0 잡았으니까 2분의 1 I0에서 유도 전류가 시작할 거고, 자, 얘는 영역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나올 때까지는 얘 자기 자속의 변화가 없지. 그래서 0으로 갈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다시 나올 때는 들어갈 때 상황과 완전 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I0 유도할 거다. 요걸로 이제 같은 거 찾으면 답은 2번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D, 4D가 한 변의 길이 가로 길인데 영역의 너비가 2D인 거 보니까 또 영역을 타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겠네. 자, 일단은 1번, 2번 영역 거치면서
자, 3번 영역 거치면서 나오고 있고, 지금 각각의 자기장은 1, 3에서는 좁고 2가 빠져 있네요. 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을 먼저 P 9D에서 줬으니까 9D부터 봅시다. P가 9D에 있다는 거는 여기 중앙에 있다는 소리니까 4D까지 연결하면 요 상황이 더 맞죠. 요 상황은 여기 영역은 지금은 뭐 0이라서 원래 신경 안 쓰지만 여기 있어도 신경 안 쓴다 이거죠. 그래서 2에서 3으로 바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 자, 일단은 3번 영역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영역이라고 줬으니까 나오는 게 증가하는 거 맞다. 그러면 나오는 게 증가하면 들어가게 유도하면서 감싸지면 전류가 이 들어가게 유도하면서 시계 방향이 되거든. 시계 방향이 되면 P점에서 흐르는 전류가 아래 방향이 되죠. 자, 일단은 이 3번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자속이 증가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3번 영역의 자속이. 그러면 2번 영역에서 감소하는 이 자속이 똑같이 나오는 방향이 자속인데 얘보다 좀 더 크면 나오는 방향의 자속이 감소하게 만들어질 수 있지. 그러면 나오게 유도하면서 감싸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P점에서 이제 전류가 플러스 Y 방향 될 거다. 자, 그러면 2번 영역의 자기장은 3번 영역의 자기장처럼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고 자기장의 크기가 3번 영역 B0보다는 좀 더 큰 B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일단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 유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긴 D 보면 기억 B는 B0보다 더 크다 맞고. 자, 기억은 OD일 때 P 변이 OD일 때는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1에서 2로 들어가는 상황. 1번 영역은 들어가는 B0, 2번 영역은 나오는 B인데 B0보다 더 큰. 그러면 일단 변화의 방향은 나오는 게 늘어나고 들어가기 줄어드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감싸지면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니까 P점에서 마이너스 Y 방향. 맞죠? 그 다음에 디귿.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5D, 9D 비교한다. 방금 전에 5D, 9D면 1에서 2로 가면 B0 방향 바뀌어서 B니까 B0 플러스 B만큼 변하는 거고 크기만 따졌을 때.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 거면 B에서 나오는 B0로 가기 때문에 B 마이너스 B만큼 B0만큼 변하는 거죠. 그러면 크기는 5D일 때가 더 크다 해서 맞다. 그럼 답은 기니디 5번. 그림 가와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 연결되어 있는 사각형 고리를 마이너스 Y 방향으로 D만큼 당겨서 시작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게 용철의 자연 길이 상황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D만큼 당겼다 했으니까 여기서 출발하고 이 다이오드의 위치 Y 좌표를 이제 기준으로서 이제 그래프 그렸는데 마이너스 D에서 출발했다 맞지? 자, 일단 정상적인 진동을 한다면 마이너스 D와 플러스 D 사이를 왕복 운동할 거니까 요렇게 돼야 된다 맞죠? 자, 근데 느낌이 요만큼 부족하다 그죠? 그러면 많이 원래 올라가는 위치까지 못 올라가고 그 전에 정지해서 다시 내려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에너지를 잃었다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냥 자속의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 얘가 좌표가 0 찍을 때까지는 전자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이 영역에서 나가는 거다 맞죠. 그러면 요 상황이 전자 유도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니까 다이오드가 이 방향을 허용했다 이거죠. 그러면 나가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자속이 감소.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감싸지면 시계 방향.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는데 다이오드가 그게 허용되는 방향이니까 다이오드가 이 방향 전류를 허용한다. 그러면 PN. A가 지금 N형 반도체다 이거죠.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A는 P형 반도체도 틀렸고 T는 T1일 때 LED에 빛이 멈춰되지 않는다. 자, T1은 자속의 변화가 반대로 생겨서 얘가 허용하지 않은 방향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지. 자속의 변화가 없다. 영역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금속고리의 운동 에너지는 T1, T3. 자, T1일 때랑 T3일 때 같은 위치를 줬어요. 비교하라고. 근데 T1일 때는 아직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고
T3일 때는 이때 전자경도 현상이 일어나고 에너지를 잃은 상황이다, 맞지? 그럼 같은 위치였을 때 속력이 같을 수가 없지. T1일 때가 더 크다 돼야죠. 틀렸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 그린 것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D인 직사각형 도선이고, 자 1번 영역은 자기장의 세기는 줬고 2번 영역은 자기장 세기 번향까지 다 줬어요. 자 조건으로 준 게 A점의 위치가 X는 D랑 X는 7D를 지날 때, 자 D를 지날 때는 D에서부터 마이너스 3D까지 4D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으면 그냥 0에서 1로 바로 들어오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되고, 자 A점이 7D에 있다. 그럼 7D는 여기네. 그러면 7D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완전히 거의 다 지나가기 전의 상황이네. 그러면 2번 영역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 자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다. 자 그러면 요 2번 영역에서 나갈 때 들어가는 자속이 감소하죠. 자 1번 영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번 영역의 자속이 증가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근데 그게 이 변화와 같은 방향의 변화가 되려면 1번 영역이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이라서 나오는 게 증가하는 거는 들어가는 게 감소하는 거랑 같거든. 그러면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를 할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유도되는 전류를 이제 그려보라 하면, 자 상황이 먼저 0에서 1로 가는 상황, 그 다음에 이 지금 도선의 너비가 영역의 너비보다 넓기 때문에 삐져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갈 때는 1번 영역의 면적은 신경 안 써도 되죠. 0에서 2로 바로 들어가는 상황. 그러면 그게 이제 요까지 이제 이어질 거고, 요렇게 될 때까지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갈 때는 또 2번 영역을 신경 안 쓰겠지. 1에서 바로 0으로 빠져나간 상황, 마지막 2에서 0으로 빠져나간 상황. 요렇게 4개 되겠다,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자기장의 세기가 B0, 2B0니까 처음에 0에서 B0 들어갈 때 요게 1의 변화라고 한다면 0에서 2번 영역으로 바로 갈 때는 2의 변화다, 맞죠? 자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1에서가 지금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양이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P점이 여기 있지. 플러스 Y 방향이면 반시계 방향이네. 그게 양의 전류라고 했으니까, 자 나오는 게 0에서 1로 들어가면 나오는 게 증가한다, 맞지? 나오는 게 증가하면 들어가도록 감싸지면 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음이네요. 그러면 음에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1, 0에서 2번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2. 자 1에서 다시 0으로 나갈 때는 0에서 1로 들어올 때랑 똑같은데 방향 반대겠죠. 플러스 1, 얘도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 되고 플러스 1 되고, 그거 찾아보면 답이 5번이네. 오케이. 이런 것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고리, 금속 고리가 오른쪽 가고 있고 1, 2, 3번 3개의 영역이 있네요. 자 조건을 준 게 점 P가 있는 위치가 X는 D와 X는 OD일 때, 그림은 잘 그려놨네. 이 D와 OD일 때 요 두 상황이죠. 자 그때 유도 전류의 세기 방향이 서로 같고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같대. 자 일단은 마이너스 Y 방향, P점의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려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하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이거지. 자 우선 두 번째 상황 보자. P점이 5D일 때, 자 P점이 5D일 때 보면 2번 영역과 3번 영역은 뭔지 모르겠는데 2에서 나가고 3에서 나가네. 절반의 길이만큼. 자 이때 변화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유도하도록 변한다 이거지. 자 근데 나오는 영역에서 밖으로 나오면 나오는 자기장이 줄어든다, 맞지? 자속이.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겠죠. 그러면 3번 영역의 자기장도 나오면 결국 나오는 방향의 자속이 약해지는 상황이니까 일단 3번 영역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 근데 2번 영역과 3번 영역이 똑같은 길이만큼 겹쳐져 있기 때문에 나올 때 3번 영역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효과가 더 커야 들어가는 게 감소하면 들어가기 유도하겠지. 그러면 3번 영역의 자기장은 2번 영역 자기장보다는 좀 더 강한 B다 이거지. 자 그러면 B가 지금 B0보다는 좀 더 큰 상황.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 맞춰서 전류의 세기도 같으려면 B가 얼마 되는지 구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가 이제 B,
요게 B라면 요 딱 절반씩 잘라서 나눠서 생각해 주면 되겠지. 요 절반의 길이는 그냥 그 자기장의 변화에 2분의 1을 곱해서 그걸 이제 표현하고, 그러면 1에서 2로 넘어가는 상황과 1에서 3으로 넘어가는 상황 두 개가 있다 맞죠. 자, 1에서 2로 넘어가는 상황은 들어가는 B0에서 나오는 B0로, 원래 같으면 2B0 변화라고 할 텐데 절반의 길이니까 B0 변화. 그러면 B0 나오는 게 증가하는 변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B0에서 더 큰 B로 가는 거지. 둘 다 들어가는 자기장이니까 요거는 빼지겠죠. 그러면 B가 지금 더 큰 상황이니까 B 마이너스 B0만큼 변한다고 할 건데 얘가 길이가 절반이니까 2분의 1. 그럼 들어가는 게 증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증가, 들어가는 게 증가면 서로 싸울 건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마이너스 Y 번향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 들어가는 게 증가하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할 거니까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변화가 더 강해야 된다. 그러면 B0에서 2분의 B-B0를 뺀 게 최종 세기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OD 상황도 마찬가지. B0에서 0으로, B에서 0으로. 그러면 둘 다 B0, B 변화인데 길이가 절반이니까 2분의 1 붙여주고. 자, 이 변화도 나오는 자기장이 없어지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자속이 없어지면 반대되는 변화죠. 그러면 더 큰 쪽이 B니까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0. 근데 세기가 서로 같다 했으니까 같다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정리해보면 요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B0는 둘이 똑같이 더해지니까 2배 하면 되겠네. B 마이너스 B0. 그래서 B가 2B0. 결과는 간단하네요. 2B0다 이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위치에 따른 변화. 자, P가 ED일 때부터 이제 유도되기 시작하겠지. 먼저 0에서 1로 바로 넘어갈 때 온전히 이 길이가 바로 들어간다 맞죠? 그러면 그냥 B0 변화. 자, 속도는 변화가 없으니까 B0 처음에 B0 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여기 우리가 이제 구해놓은 게 두 번째 상황이지. 여기 2B0만 넣으면 되니까 2B0 넣으면 B0 2분의 B0는 2분의 B0 변하네요. 자, 근데 방향이 얘는 마이너스 Y 방향이 되고 앞에서는 들어가는 게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나오게 유도해야 되죠. 그러면 감싸지면 얘는 플러스 Y 방향이네. 그러면 방향이 바뀐 대로 뒤집혔고, 그 다음에 쭉 오다가 마지막 OD로 나갈 때도 세기 방향 같다 했으니까 2분의 B0로 나오는 방향.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옳은 것은 B0 요게 2배니까 2배 되게 표현하고 플러스 Y 방향 양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도록 2에서 1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일단 중간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요 상황에서 요 상황으로 넘어가기까지 2번 영역 안에서 노는 한 타임이 있죠. 그게 이제 표현된 거고, 그러면 어울리는 건 답은 1번이네요.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4D인 직사각형 금속 골이고, 자,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자, 3D를 지날 때, P가 3D를 지날 때니까 3D면 여기네요. 그러면 4D짜리 길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 상황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중간에 끼어있는 1번 영역의 자속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했지. 그러면 밖에서 바로 안쪽으로 2로 들어오는데 그때 유도되는 전류가 I0고 플러스 Y 방향. 자, 밖이 0이기 때문에 0에서 2번 영역으로 들어오지. 그러면 2번 영역의 자속이 증가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유도한 게 플러스 방향이 돼요. 그러면 감싸지면 플러스 방향 전류가 오르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 2번 영역의 자속이 증가하면 나오게 유도하니까 2번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 자, 그리고 0에서 2B0로 바로 들어가면 그때 유도되는 게 I0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2라고 표현하는 이 상황이 I0 전류 흐르는 상황이다. 그렇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니 D 보면 기억 P가 D를 지날 때 전류의 세기는 D를 지날 때는 그냥 0에서 1로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0에서 2로 들어가는 상황보다 절반밖에 안 흐르니까 2분의 B0 I0 해야지. 틀렸고, 니은 P가 OD를 지날 때면 OD면 여기니까 요렇게 걸리겠네. 그러면 이번에는 2번 영역이 변화가 없는 영역.
그러면 1에서 바로 3으로 넘어가는 상황. 똑같죠? 1번이 되니까 3번이 되니까 자기장이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D가 P가 7D일 때 P가 7D면 여기 나갔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이런 상황이 돼. 그럼 이렇게 나가면 또 여기가 변화가 없는 상황. 그러면 2에서 바로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돼. 그러면 밖에서 바로 2로 들어오는 상황이 아까 I0 흐르는 상황이니까 얘도 똑같이 I0 흐를 거고 방향도 이때랑 반대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Y 방향 맞죠. 그래서 답은 D, 4번.